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재판장님, 예. 재판장님, 그 재판 진행되기 앞서서 꼭 드릴 말씀이 일단 요거 진행만 먼저 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좀 재판장님 그 소송지가 지금 저희가 좀 수긍할 수가 좀 이 접수가 안 됩니다.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근데 저희가 일단 좀- 진행할 건 진행하고 할게요. 말씀 드릴게요. 아니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예. 그 재판의 개정과 관련된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 개정이랑 관련된 문제요? 그- 어떤 것 때문에? 예. 저희 변호인들이 예. 지금 입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예. 지금 전부 다 검문 검색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법원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법원이 이렇게 인권 침해를 한다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그대로 그냥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 재판의 당사자는 소송지휘를 하고 계시는 법관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또 저희 변호인들 피고인들 이렇게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들은 입정을 할 때 지금 이 입구 앞에서 가방을 전부 다 검문 검색을 당하고 가방 안에까지 다 전부 다 들여보면서 모두 다 들춰봅니다. 소송 서류를 포함해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희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고요. 만약에 무슨 보안이나 뭐 어떤 다른 안전상의 의미로 이렇게 하시는 거라면 소송상의 당사자인 모든 분들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검문 검색을 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 옆으로는 특검과 검사님들이 지나갑니다. 그냥 검문 검색도 받지 않고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희 또한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정말 극에 달해서 지금 들어오면서 가방을 검색당하고 주머니 안에 있는 소지품을 꺼내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하더니 손목에 있는 손목 시계를 두고 손목을 낚아채면서 시계를 풀어라, 시계를 보여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옆으로 검사님들이 지나갔고요. 사실 재판장님 이 재판만 하고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건 안 됩니다. 이 재판만 끝나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방 당사자에게 이렇게 불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게 법원이고 법원이 주도적으로 그와 같이 소송 절차를 형해하는 식으로 이 재판을 운영한다면 과연 누가 이 재판의 결과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 문제를 이미 기존에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아지기는커녕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오늘은 결국에는 저희는 아무리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손목을 낚아채고 주머니를 뒤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합니다. 적어도.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올라와서 이 재판은 공정하게 임해도 된다,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재판장님께서 저희 재판에서는 그동안 소송지휘를 우리 방청을 오신 일반 국민들이 특검이나 검사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 다음에 검사들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무슨 퇴정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나서서 이렇게 변호인들 검문 검색하고 폭행을 가하는 것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모든 권력을 다 쥐어지고 틀어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특검과 검사들에게는 또 한없이 그들의 안전까지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재판부가 나서서 법원이 나서서 그런 경호와 가까운 혜택을 제공하고 일방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들에게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항의를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재판부에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재판부의 어떠한 이 소송이 얼마나 급하고 정말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도 나가서도 법정 밖에서도 계속해서 법원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법원에 의해서 이런 불리한 일방 당사자의 지위가 강요된다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 대등의 원칙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구현될래야 구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판장님께서는 검사들이 나갈 때 먼저 나가게 해주십니다. 마치 우리 국민들이 검사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인식하거나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를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물론 소송지의 범위 내에서 소송지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받는 인권 침해나 저희가 받는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고 사실은 좋게 말씀드리고 저희도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해지게 이르러서는 이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변호인들을 고발하지 않나. 법정 내에서 일어난 일을 법관이나 법원이 나서서 수사기관에게 의뢰를 하지 않나. 이제는 물리적으로 오늘 아침과 같은 폭행에 가까운 폭행에 해당하는 이런 인권 침해를 넘어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인격권까지도 말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법원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갑을 채워서 돌아다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희가 들어올 때 팔을 벌리고 모든 검문 검색을 당하고 뒤짐을 당하는 것이 저희가 수갑을 차고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이 찍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희는 그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다시 강력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 조서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 가방 검색 뭐 특히 손목시계까지 했다는 내용은 저도 명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불쾌하게 느끼셨으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 유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어느 정도까지 조치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 판단을 좀 존중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그 기본권 침해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치는 평등하게 적용되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검문 검색을 받고 모든 인권 침해를 당하는 옆으로 검사님들은 그냥 입장하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인격권을 말살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법원에서 뭐라고 그동안 대응을 했느냐? 검사님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공무원은 범죄자가 아니고 변호인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없고요. 특히나 지금 검사님, 이 특검 측에는 특검본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입니다. 그냥 일반인이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공무원이 아닌데도 왜 검문 검색을 받지 않고 저희랑 다른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공무원이어도 당연히 안전의 일환이고 지금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일반적인 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공평하다고 느끼고 인권 침해가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조치는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재판장님께서도 검사들의 인권 침해, 특검에 대한 어떠한 피해가 있을 것을 예방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시혜적인 조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문 검색조차도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재판장님의 말씀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끊어졌던 부분.